그리고 살짝 팁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리더가 됐다라는 거를 어떻게 나중에 알 수 있는지 제가 그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 책에 써 있더라고요. 내가 리더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여러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짜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 이렇게 녹화 촬영본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편에 이어서 시리즈물처럼 여러분들에게 이 사업자,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 일을 선택한 사업자로서 어떤 태도로 사업에 임해야 되는지 강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게 이 책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삼위일체라는 그 개념 기억나시나요? 우리 모든 이 사업자들은 스폰서, 그리고 파트너, 또 형제 라인, 이 세 가지 위치에 동시에 있다라는 거를 좀 먼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다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파트너라는 생각으로 내가 스폰서에게 뭔가 스폰서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내 스폰서는 이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또 가지기도 하고, 나라는 사람을 스폰서로 생각을 하고, 파트너가 이렇게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파트너가 리크루팅이 되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바람을 가지곤 해요. 또 같은 센터에 출근하는 형제 라인이 이런 형제 라인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또 있어서 참 좋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곤 하는데, 중요한 건 모든 사업자들은 결국에 이 세 가지 위치에 동시에 있다라는 거를 명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뭐 성공의 8단계라던가 A코어 이런 방향과 방법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들, 그리고 또 노하우들을 스폰서로부터 또 본사 시스템으로부터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느냐가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제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파트너로서의 팔로워십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파트너가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가지고 보셔도 좋지만, 나는 우리 스폰서에게 이런 파트너가 되어야겠다, 이 관점으로 또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나에게도 그런 파트너가 나옵니다. 네, 맞죠? 그리고 내가 먼저 좋은 스폰서가 되어야 나의 스폰서도 나에게 좋은 행동을 또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이제 순서 진행을 할 텐데요.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 PPT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스폰서로서의 리더십을 말씀을 드릴 때 첫 번째 신뢰, 두 번째 경청, 세 번째 시스템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네, 만약에 이제 까먹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나중에 몇 개월 뒤에 한번 또 다시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파트너로서의 팔로워십이라는 주제 중에 소주제로 복제, 믿음, 자기 쇄신이라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목만 보면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PPT 화면 보면서 내용 들으시면 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복제라는 소주제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복제라는 말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성공의 8단계에서 복제가 몇 단계에 있죠? 네, 8단계. 네, 성공의 8단계에서 마지막 8단계에 복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복제라는 게 어떤 건가요, 여러분? 복제가 뭔지 일단 개념적으로 먼저 아셔야 되는데, 우선 복제와 복사라는 말의 차이를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복사는 우선 우리가 종이를 이렇게 원본 어떤 파일을 가지고 이 종이를 막 이렇게 100장이고 200장이고 이렇게 복사를 하게 되면 카피본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런데 그 카피본에는 어떠한 사실 가치도 없고 이게 영향력이 사실은 없는 그런 어떤 사물이에요. 이거는 이 애터미 사업,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복제라는 말은요, 스폰서 혹은 시스템에서 어떤 스폰서의 영향력을 복제를 해서 내가 그대로 그걸 흡수해서 나만의 것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것,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복제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복제를 한다라는 건, 복제라는 건 이런 건데 그 대상이 뭔지를 좀 아셔야 되겠죠? 복제의 대상이라는 거는 일단 제가 퀴즈로 내볼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복제의 대상이 무엇일지. 제가 힌트를 2가지를 이렇게 써놨는데 읽어드릴게요. 복제의 대상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첫 번째 힌트입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남을 따르는 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네, 그리고 2번째 힌트입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리더는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전에 반드시 영향을 먼저 받아야 한다. 네, 이게 힌트입니다. 네, 너무 어렵다고요? 영향을 내가 끼치기 전에 먼저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힌트를 드렸어요. 그럼 어떤 영향을 받아야 될까요?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야 될까요? 그거는 시스템, 본사에서 세미나로 운영하고 있는 그 시스템에서 가르쳐주는 것들과 또 그 시스템에 합류한 스폰서의 행동을 또 그의 영향력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된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답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복제의 대상이 돼야 하는 것은 시스템과 시스템에 참여한 스폰서입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내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시스템에 참여한 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파트너들에게 복제를 시키는 거예요. 이 사업은 결국 내가 모든 걸 설명하고 모든 걸 가르쳐 주기에는 나라는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못하기 때문에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그 영향력을 키워나가야만 하는 일이거든요. 이 개념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을 만큼 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앞으로도 더 많이 알아가셔야겠지만 오늘은 이렇게만 개념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복제라는 건 일단 그런 건데 여러분들이 이 복제라는 거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치 않으실 거예요. 왜 그런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인 직장을 다닐 때나 일반적인 사업을 할 때는 여태까지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주는 직장 상사나 선배의 태도가 그렇게 친절하진 않았을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왜냐면 일반 기업체는요, 조직의 미션과 비전 달성을 위해서 무언가를 가르쳐줄 때 필요한 일만 가르쳐줘요. 네, 회사에서도 이렇게 일을 해. 그냥 이것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그 필요한 업무만 가르쳐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애텀이라는 사업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스폰서,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사업을 시작한 선배죠. 이 선배가 우리 팀에 이 조직의 미션과 비전 달성을 위해 어떤 걸 가르쳐주죠? 필요한 업무뿐만 아니라 사실 성공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부터 그 열정, 그리고 꿈, 그리고 또 인격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성품을 만드는 일까지 모든 거를 다 가르쳐줘요. 되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이 일의 특성이 그런 것들을 가르쳐줘야지만 본인도 성공을 하고 또 그 파트너도 성공을 하고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은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마디로 내가 원서를 내고 이 회사에 이렇게 입사를 하려고 하는데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는 경쟁자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에 참여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들어져요. 그리고 그 몫에 대해서 분할을 할 때 가져가는 몫이 더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게 일반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일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애텀이라는 사업은 특성 자체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내 일을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벌어갈 수 있는 그 수익도 많이 커지고 또 그들도 수익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배운 거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또 그 사람도 자기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가르쳐주는, 계속해서 그런 노하우를 전수하고 어떤 영향력을 계속 뻗쳐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복제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복제의 개념과 그 대상, 정확히 알고 또 왜 그래야 하는지까지, 이유까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제라는 걸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을 복제해야 될까요? 성공자를 복제해야 될까요?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성공자가 먼저 걸어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눈 덮인 길을 함부로 걷지 말라고 하는 그 명언을 또 우리 스폰서님이신 이더구 임페리얼께서 자주 이렇게 인용을 하시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이랑 성공하는 사람의 그 습관이 어떻게 다른지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사람은 이렇대요. 판단이 느리고 한 번 결단한 것도 작은 난간에 부딪히면 쉽게 바꾼다. 판단도 느린데 결단한 걸 또 바꿔버린대요. 네. 그리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배우려고 하고 믿으려고 한다. 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눈으로 보고 직접 확인한 것만 믿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직접 보고 배우지 않고서는 뭔가 다른 사람의 어떤 밟아온 그 길이나 어떤 책에 쓰여져 있는 것들은 뭔가 남의 일처럼 소중하지 않고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냐? 판단이 빠르고 될 때까지 지속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대요. 네, 어떤가요? 맞는 것 같지 않나요? 뭔가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할 때는 자기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맞아, 바로 이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먼저 경험한 성공자 또는 선현들이 남겨놓은 책이나 시스템을 통해 간접적으로 재빠르게 배운대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이분들은 내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 기록을 사실이라고 믿고 또 그것들을 빠르게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고방식과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따라가야 하냐는 거죠. 우리는 성공자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야 하고 그분들을 복제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진 습관을 복제를 해야 합니다. 결론은 성공은 습관이라는 거를 아셔야 한다라는 거고, 판단을 빠르게 또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계속 진행해 나가는, 또 먼저 성공한 경험한 스폰서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고 그것들을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제라는 건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리더가 3가지 유형이 있대요. 첫 번째 부류는 천부적으로 타고난 리더래요. 근데 이런 천부적으로 타고난 리더 기질을 가진 사람은 전체 인구에서, 전 세계에서 봤을 때도 약 10%밖에 되지 않는데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 위기에 봉착하여 극복하기 위해 애쓰다가 리더십이 길러진 리더. 네, 이 부류는 더 드물어요. 네, 5%래요, 5%. 그러니까 원래는 리더 기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는데 뭔가 엄청난 위기에 봉착해서 살아남으려고 애쓰다가 버티려고 애쓰다가 극복이 된 거죠. 자기의 그런 어떤 결함이나 그런 결점들이 극복이 돼서 리더십이 길러진 거예요. 그래서 리더로 성장한 그런 부류가 5%래요. 네. 그리고 마지막 3번째인데 이런 부류가 있대요. 상위 리더에 의해서 길러진 리더. 네. 이게 리더의 유형 중에 이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8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부류 중에서 가장 많은 리더의 부류는 상위 리더가 길러낸 리더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좀 설명을 드리자면, 평범한 사람이, 그러니까 리더의 기질이나 자질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영향력을 받고 그 영향을 받아서 노력으로 애를 쓰다 보니까 리더로서 뭔가 습관이 생기고 자질이 갖춰지게 된 거죠. 그렇게 성장한 리더가 85%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더의 유형, 3가지 유형을 보고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내가 지금은 비록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내 스폰서, 그리고 먼저 성공한 그런 성공자, 한마디로 리더스 클럽이나 로얄 리더스 클럽에 입성한 그런 스폰서님들, 또 형제라인이지만 우리 본사 세미나에서 강의를 해주고 계신 크라운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 분들도 우리가 복제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조금 이해가 가셨나요?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냥 그런 거구나 하고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살짝 팁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리더가 됐다라는 거를 어떻게 나중에 알 수 있는지 제가 그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 책에 써 있더라고요. 내가 리더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여러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상위 리더로부터 인정을 받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게 그 어떤 구체적인 기준보다 더 명확하대요. 스폰서가 시스템에 정확하게 이렇게 항상 붙어있는 그 스폰서가, 성공한 스폰서가 인정해주는 그 리더야말로 리더라는 거죠. 굉장히 독특한 얘기죠. 근데 대충 감이 좀 오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우리 본부장님한테, 우리 총장님한테 리더로서 어떤 대우와 인정을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다, 분발해야겠다, 혹은 나는 아직 너무너무 사랑받고 있거나 나는 아직 그냥 성장 단계에 있는 파트너구나, 이런 거를 조금 스스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리더로서 벌써 인정을 받았다면 아마 스폰서님이 많은 중요한 것들을 부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의 위임이죠. 뭔가 중요한 일들을 같이 의논하고 또 이런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부탁을 할 거고, 또 중요한 미팅에 참석을 시키면서 그런 권한들을 위임받고 있다면 벌써 리더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부탁을 혹시 받고 있지 못하다면 아직은 사랑을 받고 있는 파트너라는 뜻입니다. 네, 나쁜 건 아니에요. 뭐든지 아직 사랑받고 있는 파트너여도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재심합력해서 함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겠지만, 내가 조금 더 자장격지해서 리더로서 이렇게 좀 뚫고 나가는 그런 파워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고 인정을 받기 시작한다면 나의 사업도 성장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거거든요. 네,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개념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믿음. 믿음이라는 소주제입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 사운에도 이 믿음에 굳게 서며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성공을 할 수가 없겠죠.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성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장님이 맨날 말씀하시죠? 성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공통점이 있다고, 그 문제가 있다고.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애초에 성공할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성공을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자가 될 생각, 그리고 성공을 할 생각은 당연히 가져야 되는데, 그게 왜 생각만으로, 믿음만으로 정말 사실이 될 수 있는지 제가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법칙이고 원칙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론과 법칙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론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론일 뿐이에요. 한마디로 가설. 그리고 법칙이랑 원칙은요, 이미 사실인 거예요. 사실. 예를 들면은 물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 이거는 기정사실이죠. 네, 법칙이고 원칙입니다. 그런 거랑 똑같이 성공에도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데, 성공의 법칙도 정해져 있는 거, 그리고 이 믿음이 곧 창조라는 것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믿음이 왜 우리가 성공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지 지금 그 근거를 사실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PPT 화면 보시면 모든 것은 2번 창조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은 2번 창조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창조가 있고 두 번째 창조가 있는데요. 내용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첫
첫 번째 창조는 먼저 정신적인 창조래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먼저 일어나는 건데, 그림에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뭔가 설계도처럼 뭔가 그려낸 게 건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장면, 네, 스케치 장면처럼 보이는 사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바깥에 있는 이 모든 건축물들, 모든 사물들을 보면요, 결국엔 그게 어디서 먼저 창조가 됐느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절대적으로 100% 누군가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이 밖으로 실제로 이렇게 사물로 표현이 된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창조는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창조는 정신적인 창조,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뭔가 상상하고 이렇게 구상해내고 그걸 믿는 것을 뜻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그 외부에 이렇게 사물로 벌써 완성이 된 그 집을, 건축물을 보려고 하면은 처음에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먼저 해야 돼요. 누군가가 짓고 싶은 집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그 마음속 설계도를 도면으로 그려낸 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건축 계획을 잡아나가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머릿속에서 구상이 되고 그게 상상이 된 다음에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겠네, 이거 되겠네 라는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제적으로 창조가 되는, 만들어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결국 행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설계도가 이제 나왔으니까 실제로 건축공사, 네, 건설공사로 들어가면 됩니다. 네, 설계도에 따른 작업을 진행하고 또 누군가에게 지시를 하고 또 벽돌을 쌓아가면서 골조를 세우면서 공사를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 공사를 진행을 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완성을 목표로 꾸준히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군가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그려낸 것을 행동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결과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인가요? 아니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가짜, 상상 이런 건가요? 근데 사실이죠. 그러니까 건축물이 밖에 나와 있다라는 이 결과물, 그 창조가 된 그 사물만 놓고 봐도 머릿속에서 구상했던 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증거가 벌써 드러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거, 뭔가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을 것만 같지만 그 성공에도 확실한 법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의 노하우, 법칙을 제대로 알고 그 계획서, 한마디로 우리가 인생 시나리오라고 하죠. 네, 인생 시나리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성공하고 싶은지, 내가 나중에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완벽하고 생생하게 다 그려내고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면 그게 나중에 내가 행동하는 만큼 결과로 나온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믿음이라는 소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담은 건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그려놓은 이 설계도가 사실로 결과물로 나올 거를 믿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없이 이게 될까 안 될까? 이 설계도대로 건물을 짓는다고 과연 이런 집이 나올까? 이렇게 의심을 하면 절대로 그 완벽한 집이 완성될 수 없는 것처럼, 도면대로 똑같이 완성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성공이라는 것도 내가 작성한 그 시나리오대로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상상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100% 믿고 내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된다라고 믿고 나아가면은 반드시 그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그 처음에 본론의 그 주제로 잠깐 돌아가자면, 이게 지금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게 파트너로서의 팔로워십이잖아요. 네, 팔로워십 중에서 이 믿음이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이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자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또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이 성공 자체에 대한 나의 꿈과 그런 어떤 목표에 대한 그런
것들도 믿어야 하지만 우리가 사업자로서 믿어야 할 그 세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회사에 대한 믿음, 그리고 스폰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배우는 입장으로서 내가 파트너로 처음 이제 신규 사업자의 마음으로 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처음에는 당연히 이 회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지만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스폰서를 믿고 따라야지만 그 방법과 노하우들을 조금 빠르게 배워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함께하는 그런 협력자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정착을 할 수가 있어요. 사업에 내가 이 애텀이라는 사업에 정착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애텀이라는 사업을 성장시켜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성공에 대한 믿음은 당연한 거고 팔로워십이라는 내용으로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회사와 스폰서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그런 자세, 태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한다라는 거를 조금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대한 거는 어떤 걸 믿어야 되느냐 또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회사에는 당연히 회사를 만든 CEO가 계십니다. 이 CEO의 경영 능력이라든가 경영 방침이라든가 또 물론 회사의 방침이죠. 목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박한길 회장님이라고 하는 이 CEO에 대한 믿음도 회사에 대한 믿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만든 그 제품에 대한 믿음과 신뢰도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이어야 해요. 실력이 좋다라는 거, 또 퀄리티가 좋다라는 거, 또 사람이 성품이 좋아야 한다라는 거, 이게 다 사실이어야 하죠. 네, 그래야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죠. 어쨌든 검증을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긴 한데 그 검증이 끝났다라면 CEO에 대한 어떤 믿음과 제품에 대한 믿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기도 하죠. 뭐니 해도 네, 머니, 마케팅 플랜. 한마디로 보상 플랜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성공을 할 수 있는 플랜으로 짜여져 있는지 그 검증을 해보시고 반드시 검증 이후에는 믿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셔야만 합니다. 그 믿음 없이는 네, 성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스폰서에 대한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데 스폰서는 어떤 스폰서를 복제해야 된댔죠? 네, 그 복제의 대상을 믿으셔야 합니다. 누구냐면 시스템에 완벽하게 합류되어 있는 그 스폰서님. 시스템에 정착한 그 스폰서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애터미 번호가 어떤 순서로 나가죠? 네, 애터미의 이 회원 번호는 가입된 순서대로 그냥 쭉쭉쭉쭉 계속 이어져서 나갑니다. 여러분들 상위에는 한 분, 두 분이 계신 게 아니에요. 가입자가. 네, 스폰서 말고 가입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 상위 위에 가입되어 계신 분들의 숫자도 아마 10분이 아니라 100분 네,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0명 이렇게 이상, 10,000명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인가요? 우리보다 애터미에 대해서 더 잘 아는 분이실까요? 절대 아니겠죠.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시스템에 정착되어 있지 않는 분들은 그냥 회원님들입니다. 네, 회원님들. 그러니까 그 회원님들과 스폰서님을 구별하실 줄도 아셔야 돼요. 나보다 먼저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스폰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아무개가 하는 말을 다 믿으셔서는 안 돼요. 그 기준점을 정확하게 두셔야 되고, 우리가 약간 이제 비속어라 그래야 되나? 좀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스폰서와 스폰지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네.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나의 등골을 빨아먹으려고 하는, 네.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거는 조금 판단할 수 있는 좀 눈이 있어야겠죠. 가장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회장님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반대로 행동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네, 그분은 복제의 대상도 아니고 믿음의 대상도 절대 아니기 때문에 피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분은 스폰서가 아니라 쪽쪽 빨아먹는, 쏙쏙 뽑아먹는, 다 흡수하는 스펀지님이시니까 네, 스펀지님은 패스. 네, 이해가 좀 가시죠?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공 시스템이 애터미 본사에서 갖추어 놓은 성공 시스템이 우리를 성공시켜줄 수 있다라는 나와 앞으로 나의 파트너가 되어줄 이 모든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그 기반을 마련을 해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머릿속에서 먼저 창조가 되고 그걸 믿으면 이제 내가 행동으로 두 번째 창조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세 가지는 꼭 믿으셔야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소주제인 자기쇄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자기쇄신이라는 말은 좀 익숙하신가요? 네, 자기쇄신은 변화에 대한 노력, 그리고 나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 나를 계속해서 쇄신해 나가는 그런 어떤 태도,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PPT 화면을 보시면요. 자기쇄신의 4가지 차원이 있대요. 이 4가지가 뭐냐면 영적, 정신적, 감정적, 신체적 차원으로 4가지 차원, 4가지 부분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좀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같이 보실게요. 신체적인 거는 뭐냐? 운동을 통해서,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서 잘 자고 잘 깨고, 그러니까 좋은 수면 습관을 통해서 또 적절한 휴식을 통해서 나의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의미를 하는 거고, 정신적으로는 어떤 차원으로 또 자기쇄신을 해야 되냐? 독서를 통해서. 이것도 A코어의 첫 번째 있죠. 독서 하루에 15분. 이거 지금 특히 코로나로 인한 이 시기에 훨씬 덜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이때가 자기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입니다. 독서, 공부, 글쓰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공부가 어렸을 때 우리가 하던 공부를 의미하진 않죠. 나를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감정적 차원,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봉사를 하거나 웃을 수 있는 그런 사소한 어떤 기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또 의미를 하고, 영적 차원으로 또 쇄신을 시켜야 된대요. 사명서. 사명서라 그러면은 이거는 좀 책에 나온 내용이라서 복잡한데 어쨌든 인생 시나리오 같은 내용 혹은 나의 목표 설정을 꼭 해내고야 말겠다라는 어떤 다짐 같은 것들을 적어보는 것, 그런 것들과 또 좋은 글을 묵상하거나 성경, 고전을 묵상을 하고 이런 것들, 또 일기를 쓰고 기도 생활, 문화 생활을 하는 것들을 영적인 차원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부분이 균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나라는 사람이 결국 삶을 살아갈 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공이라는 걸 하고 싶은 거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성공을 하려고 하는 걸 텐데,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돈을 벌고 싶은 걸 텐데, 그런 기반이 되려면은 나의 모습이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 변화하려는 그런 태도를 조금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성공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 2가지 키워드로 핵심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그게 바로 꿈과 열정이래요. 다들 아시죠? 성공을 하려면 꿈, 열정, 이 2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꿈을 이루는 에너지가 바로 열정이고요. 열정은 이런 자기쇄신을 통해서 생겨난대요. 좀 신기하죠? 열정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우리가 궁금한 적이 많았는데 열정이 이렇게 식곤 하잖아요. 뭔가 일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뜨거웠는데 나중에 열정이 좀 식어가고, 이런 경험들도 해보셨을 텐데, 열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자기를 계속해서 발전시키려는 이런 변화의 노력, 자기쇄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열정이라는 게 생긴대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지금 잠깐 표를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지금 뱅글뱅글뱅글 나선형 곡선이 위를 향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게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에는 뱅글뱅글뱅글뱅글 나선형 이 곡선이 아래를 향해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긍정적으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할 때, 또 희망을 가질 때 이렇게 상승 곡선을 타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형상화시켜 놓은 거예요. 사랑,
자유, 어떤 기쁨 이런 것들로 변화를 해나가는 거죠.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나를 계속 쇄신시키고 발전시켜 나갔을 때는 점점점 성공의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상승 곡선을 타고 올라간대요. 그런데 내가 걱정하고 의심하고 비난하고 또 비평, 불만을 가지고 질투하고 화내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계속해서 열정이 식어가고 두려워지고 또 힘을 잃어가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를 해서 하향 곡선을 타고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공이 아닌 실패의 방향으로 내가 완전히 이렇게 바닥으로 한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감정을 이렇게 감정에 따라서 다른 내가 될 수 있는데 그 감정을 선택하고 또 조절할 수 있는 것도 또한 나의 습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쪽으로 계속 변화하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를 쇄신시켜 나가면 이 열정이 끌어올려지면서 꿈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 성공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미 많은 성공자들이 검증해낸 어떤 진짜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계속 변화시켜 나가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끊임없이 쇄신해야 하는 그 이유를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엘빈 토플러라는 분 아시죠? 네, 엘빈 토플러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21세기의 문맹은 글을 못 읽고 못 쓰는 사람이 아닌 재학습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네, 배우지 않는 사람이 바로 문맹이래요. 발전해 나가려는 새로 배우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이 문맹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코로나라는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버린 이런 새로운 세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이 더욱더 뭔가 가혹한 그런 말이 될 것 같고 또 일침을 가해주는 그런 말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국에 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예전과 똑같은 태도로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굉장히 끔찍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네, 지금도 전처럼 살아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몇 년 뒤에는 이 하향 곡선을 타고 네, 바닥으로 내려가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스티븐 콥이라는 분, 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고 정복향의 원리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성공에 대한 법칙과 개념을 설명해 주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리더는 남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전에 반드시 영향을 먼저 받아야 한다. 네, 이거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내용이죠. 이 말을 이분이 하셨는데 결국에는 영향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는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배우는 태도, 변화하려는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먼저 배우고 내가 먼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는 그런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대 개념인 성공하기 위한, 성장하기 위한 이런 방법들을 제대로 알아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 쇄신을 위한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고요. 우리가 복제, 믿음, 자기 쇄신 이 3가지 개념으로 파트너의 팔로워십이라는 이 내용을 좀 상세하게 배워봤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꼭 파트너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리더로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그 태도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구분지어서 각각의 입장으로 조금 나누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명을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복제와 믿음과 자기 쇄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스폰서인지, 내가 어떤 파트너인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이 표 보여드릴 건데요. 나는 과연 좋은 파트너인가? 네. 사실 지난번에 나는 과연 좋은 스폰서인가를 1번, 2번, 3번을 똑같은 표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안 보여드리고 넘어갔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내가
시스템에 과연 잘 정착하고 있는지 점수를 1점부터 10점까지 한번 내보고 매일매일 A코어를 실천하고 있는지, 시스템 VOD를 매일 시청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과 또 나의 스폰서를 잘 복제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점수 체크를 해보시고, 또 이런 믿음 부분, 나의 믿음의 수치가 어느 정도에 있나, 나는 인생 시나리오를 매달 작성을 하고 그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그려내고 상상을 하면서 실천하고 있는가, 또 점수로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는 나의 발전을 위해서 변화하고 자기 쇄신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네, 점수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스스로 더 나은 성장을 위해 단순 참고용으로만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강의를 집중을 해서 보는 게 쉽지는 않으실 텐데, 그래도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멋진 리더로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육과 시스템이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강의도 다소 좀 긴 시간으로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집중해서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장을 돕는 그런 좋은 스폰서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스폰서님들에게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또 다른 형제라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하는 양지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숨도 안 쉬고 계속 달려왔는데 이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